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BJ 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교수님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진짜 전 국민이 오늘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정당 해산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한 그 근거 자료까지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 이희청 교수님을 오늘 찾아뵙고 BJ 톨 방송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의 실상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건 어떤 그런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희청 교수님이시고요. 이희청 교수님께서는 국정원에, 여러분들, 국정원에 27년간 근무했습니다. 국정원에 27년간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이시고, 또 여러분들 아마 주민자치제, 주민자치제가 공산화에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화시키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민자치제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2021년도 1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 김명배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데, 이 법을 보면은 지금 이 법을 보면은 진짜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3,500개의 읍면동이 완전히 좌파들한테 장악당해가지고 공산화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법이었죠. 그러니까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이 법에 대한 설명을 해줬더니, 야, 이거 6.25 때 겪었던 인민위원회하고 같은 거다고 말을 하시고, 또 중국의 행정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중국에? 이거는 중국 행정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중국 공산당 지방제도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주민자치기본법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반개 연결 법안들이 있어요. 마을 공동체 법안, 그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니 이와 같은 법안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혁신 이런 법안들도 그렇고, 그 내용은 다 이 조립이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읍면동을 완전히 좌파들이 장악해서 외곽의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그들이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쫙 끌고 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 기본법. 그 지금 현재는 어떤 그거는 저지됐습니다. 저지됐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냥 통과가 됐더라면 대한민국 22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하나만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지됐는데 결국은 이제 처음에 김승규 원장님이 이 법이 이상하다고, 김승규 원장님 국정원장님 하셨던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 법이 이상하니까 분석해 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봤더니 제가 전기로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악법을 만들 수 있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불이 나게 이제 8일 만에 180페이지 책을 만들었어요.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서 5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했죠. 전국 다니면서. 했더니 한 2달 정도 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 했어요. 이거 저지 안 된다. 아니,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작정을 하고 청와대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주요 장관들 거기다 다 참여시켰어. 시도지사까지 전부 다 넣어가지고 범정부적으로 그렇게 마을을 장악하기 위한 지방 분권 정책을 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좌파의 마을 활동가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얼마나 많이 양성을 해놨는데 그들이 빨리 이거를 통과시키기만 할 학수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천이라 한 사람이 책 하나 달랑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저지시키냐고. 그랬는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역할만 한다. 국민들은 깨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보따리 들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죠. 마치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짝대기 하나 들고 저 거대한 어떤 정권과 맞짱 뜨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 예, 예.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강의를 시작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런 줄 몰랐다는 저도 깜짝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때. 그랬죠. 예. 저 거리마다 전부 다 지방 뭐 네. 총회, 주민자치회, 예, 예. 주민자치회다, 뭐, 네. 주민 총회한다, 뭐 이런 현수막들이 다 현수막이 있었잖아요.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전혀 몰랐죠. 예, 예. 강의를 하니까 막 의문이 일어나가 막 네. 일어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이 한 2달쯤 되니까 유튜브에 네. 주민자치회를 설명하는 유튜브들이 다 수독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현수막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5개월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회네? 왜 그러냐. 네. 국민들이 막 이제 들고 알아버리니까.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러다가는 대선에 피해를 보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게 네. 절묘한 시점에 국민들을 깨우니까 되더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은 이제 예. 저지됐고 예. 그렇지만은 이 정부가 그게 저지되자 네. 문재인 정부는 예.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려고 했던 게 뭐냐. 네. 조례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는 거예요. 조례를 통해서. 예. 이야. 그래서 이제 조례를 통해서 하니까 3,500개 읍면동 중에 예, 예. 정권 마무리될 때 얼마 정도를 실행했냐면 1,240개 정도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예. 이제 내가 많이 또 요로를 통해서 이야기도 했고 예, 예. 그다음에 또 강의도 많이 퍼져 있으니까 네, 예, 예. 이렇게 돼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을 교정하고 또 마을 공동체 같은데 자금줄 들어가는 거 보조금을 90%나 자르고 예. 그다음에 예. 서울시에서는 예, 예. 어떻게 했냐 오세훈 시장이 예, 예.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그 외곽에 있는 네. 그 전부 다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예, 예. 그거를 다 폐지시켰어요. 오세훈이 그래도 한 건 했네?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은 네. 오세훈 시장이 네. 등장한 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감사를 실시했어요. 네, 예.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그거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거든. 예, 교수님 팀에서. 그리고 막 하니까 예. 이제 종합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비리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좌파들이 네. 전부 다 정부 안으로 기간제 뭐 이런 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보조금을 자기들끼리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난맥상이 네. 부정부패와 이런 현상이 네. 완전히 다 백일화에 드러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거를 이제 없애게 되는. 야,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네, 진짜. 그렇죠. 어쨌든 이게 주민자치제는 어쨌든 우리가 막았다. 그렇죠. 막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 혼자 막았다가 아니고요. 예, 예. 대중운동은 이런 거라고요. 처음에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거 문제 있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일어나면서 이제 막 그 마을 운동도 하고 네. 하면서 결국은 그 유권자의 결집된 힘이 결국은 이 잘못된 정권의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들었을 때 네. 이해찬이 50년적 집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걸 얘기 들으면 완전히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네, 하면서 바로 그냥 가장 이렇게 기본이 되는 그곳에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주의가 되는 그렇죠. 그런 걸 노린 것 같다는 생각이 정확하게 들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그게 정확하게 보셨는데 예.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 예, 예. 또는 뭐 주민자치회 이 예, 어떤 모델은 모델을 뭐냐 베네수엘라 모델을 따온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가 이제 네, 예. 자기가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 예. 주민자치회를 만든 거예요. 예, 예.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그 좌파들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했어.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통치 권력, 재정권 이런 걸 다 장악하는 거야. 그러면 차베스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기업들은 다 도망가고 예, 예. 인프레는 막 연간 있잖아요. 600배. 네. 연간 600배 막 인프레가 되니까 기업들이 존재할 수도 없죠. 네. 사람들이 이제 막 그 거리마다 막 쓰레기통 뒤지고 네, 하는 예. 상황인데 네.
그 마을에 있는 좌파들한테 만약에 밑보이면 먹고 살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나라가 망쳐져도 그 마을을 장악한 좌파들한테는 빌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를 망치는 차베스 마두로 정권한테도 선거만 하면 그냥 이기는 이 어떤 그러네. 근원이 마을을 완전히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예. 베네수엘라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또 선거만 좌파를 하면 선택했거든.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망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없도록. 만약에 예를 들어 예. 우리나라가 항상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잘 되려면 중산층이 그렇죠. 많아야 된다, 예, 예. 두터워야 된다 예, 그러죠. 예. 만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산층이 다 해체되고 자영업자들이 망했어요. 네. 그래 되면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점점점 그들의 떡고물 주는 그 도구에 우리는 뭐냐면 자꾸 매달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치 방역할 때 그때 한번 당해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 문재인 정부 때 이 네. 코로나 정책은 결국은 중산층을 해체하는 정책이었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계속 나는 우리가 요 인천에 살 때 예. 사는데 예. 한 9시 되면 깜깜하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 맞습니다. 그걸 계속 짓눌려가지고 네, 예. 이제 자영업자가 완전히 네. 장사를 못해서 결국 네. 다 무너져가지고 더 가난한 어떤 민중이 되도록 예. 그 정부의 보조금을 원하는 그런 좀비가 되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예, 어쨌든 우리 교수님께서 또 교수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진짜 영원히 사회주의로 만들 뻔했던 이 주민자치 그 기본법 이거는 일단은 막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우 박수 한번 일단 하고요. 예. 교수님 근데 마지막으로 아니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예.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예. 그때 주민자치기본법 공산의 길목이라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할 때 네, 들어주신 네, 예. 소수의 어떤 분들 네, 예. 또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현수막을 들고 네. 거리 시위를 하신 분, 네. 차량에다 스티커 붙으신 분, 그 다음에 LED 차량을 만들어가 주민자치회 그 반대를 위한 또 어떤 운동을 해주신 분, 또 김영배 국회의원 사무실, 또 서영교 사무실 앞에서 데모를 몇 달씩 해주신 한방교회 목사님들, 네. 이런 분들의 다 어떤 그 예. 공에 의해 가지고 네. 오늘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네. 그 수고하신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예. 그분들에게 감사하게 예,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분들. 예, 그리고 국정원 27년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안보를 또 책임지는 또 정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한때는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고 네. 또 그 네. 비석의 원운석의 신영복채를 갖다가 했던 그런 상황이고 또 내년에는 또 국정원의 그 대공파트인가 그쪽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수사권이 폐지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예. 근데 예.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예, 예. 대공수사, 간첩수사하는 권한이 예, 예. 경찰한테 넘어간다 그랬죠. 예, 예. 다 그래 알고 있어요. 네,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폐지되는 거예요. 폐지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넘어간다는 것은 국정원에서 간첩수사하는 권한을 네, 예. 경찰한테 넘긴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경찰이 간첩수사하는 권한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어. 지금도. 아니요, 지금도 예, 예. 간첩수사했고 예. 옛날에도 간첩수사 다 했어. 예, 예. 그러면 대공수사 권한을, 간첩수사하는 권한을 경찰은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럼 뭐예요? 국정원에 있는 간첩수사권을 없앤 거란 말이야. 경찰은 원래 갖고 있으니까 그걸 뭐 국정원만 넘겨. 그냥 국정원은 수사권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예, 검수완박.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예, 완전 없애는 예. 거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 있는 간첩 수사권을 없애는 거야. 결국 교묘하네 진짜. 결국 그건 네. 이전한다가 아니고 없앤 거를 속이는 거죠. 예, 지금 국정원 네. 27년 근무하신 분으로서 네. 현재 국정원을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무 참 비애감을 느끼죠. 비애감을 느낍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예. 국정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체제 수호 예, 기관이고 국가를 수호하는 말하자면은 군인들이 이
북한의 무력 남침에 대해서 저지하는 어떤 방어 장치라면 국정원은 간첩이라든가 대남 심리전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유무형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수호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기관을 무력화시켰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방어 장치를 해체하는 거고 소위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군을 없애고 그다음에 국정을 없앤다는 것은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을 막 해집고 다니던다.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북한은 또는 종북 세력은 항상 그러잖아. 국가보안법 없애라. 국정을 없애라. 그다음에 미군 철수해라. 딱 그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방어 장치를 해체하는 어떤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거죠. 지금 현재 뭐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뭐 빨갱이란 말하고 간첩이란 말하고 하면은 좀 약간 거부감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교수님께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오늘 더불어 공산당, 저는 이제 방송에서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불어 공산당은 저는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뭐 그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우선은 이 책 제목을 한번 이렇게 책 제목을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이희청 교수님이고요. 이희청 교수님이고 국민들 모르는 사이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하러 가는 대한민국. 이 책이 소책자 30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 요거를 많은 분들이 또 좀 사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만든 목적.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고 대한민국은 사실상 이 좌파로 기울어진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전복된 상태입니다. 전복.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겨우 이제 대통령 직책 정도, 겨우 정부의 어떤 그 주요 직책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시 진지를 회복한 정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면에 이미 이 좌파 세력들이 완전히 진지를 장악하고 있어서 다시 지금 사실은 거의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회복을 못한 상태. 그런 상황이고 전복된 상황이어서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지속되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진행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유지되는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복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문재인 5년 동안에 이 법제화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는 뭐 공산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 때 막 손을 막 대고 여기저기 그렇죠. 했던 4,025건의 법률이 제정 개정되고 조례가 바뀐 게 8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안에 아까 말했죠. 주민자치기본법. 그 하나 안에 그것만 하나만 돼도요. 대한민국이 사실상 대한민국 하부 구조가 그냥 적화되는 건데 법률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뭐 지들도 잘 알지 못하는 법률을 마구잡이로 올렸거든요. 그렇죠. 막 만드는 거지. 그게 결국은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이 무슨 법이 통과됐는지 그 법 안에 무슨 어떤 이 위험한 독소 조항들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게 그냥 막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법률이 바뀌고 그다음에 조례가 바뀌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의해서 정책이 바뀌잖아요. 정책이 바뀌죠. 정책이 바뀌고 그다음에 그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당연한 줄 알고 또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다시 하는 거는 매우 지극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권을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168석, 그러니까 우호 정당까지 하면 180석에 가깝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좀 더 총선에서 만약에 비슷비슷하다 해도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이 어떤 이 법제화가
4년 더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과반수 이상 얻지 못하고 또 네. 참패를 한다고 하면은 뭐 문재인 정권 때 만드는 이 법이 더 강화되겠죠. 더 유지되는 것만 해도 이미 유지된 것만 해도. 예. 그런데 하여튼 문재인 이 인간을 진짜 그러니까 아주 네. 경악한. 경악. 그러니까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법치주의라는 어떤 예. 이런 가면을 쓰고 예. 실제는 체제를 체제를 바꿨구나. 예. 이미 체제는 바뀌어졌네요. 바뀌어졌죠. 이미 체제는 바뀌어졌다. 바뀌어졌어. 돌겠다. 여기 피오리나님께서 네. 톨님 저는 100권을 구입해서 이 책을 예. 100권 구입해서 카페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카페에 놓고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오, 이런 잘하고 분이 계십니다. 예, 이분 예, 100권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네. 피오리나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요. 예, 예. 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는 좌익과 우익 간 사상 전쟁으로 피 흘린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 중이라고 예, 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공산 사회주의 예. 체제로 가려는 세력과 네, 그다음에 공산 사회주의를 싫어하면서 네.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 간에 지금 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네. 있는 체제 전쟁이라고 하고 사상전이고 이거는 하나의 예. 일종의 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전. 지금도 내전 현재 중이라고 내전 말씀이죠? 중이죠. 내전 중이죠. 그런데 예. 이 내전이 어떤 사람들은 네. 뭐 최근에 그냥 박근혜 탄핵 이후에 뭐 예. 일어난 현상인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아니에요. 아. 100년 됐습니다. 100년. 100년 됐다고요? 예. 아,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도 예. 평생을 예. 이런 거 모르고 살다가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알게 그렇죠. 됐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근데 그 사람이 전부터 그래 100년 훨씬 전부터. 예. 그래서 1817년에 레닌이 이제 예. 러시아를 공산 체제로 하려고 이제 혁명을 성공하고 네. 그다음에 18년도에 뭐냐면 이동이라는 사람이 한인 사회당을 만들면서 19년도에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로 침투해가지고 하면서부터 이제 우리 민족은 좌우 대결이 시작된 거야. 임시정부 때. 예, 임시정부 안에서 막 레닌의 공작금을 가지고 예. 이동희가 국무총리를 장악했다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오지도 않았는데 임시정부를 장악해버린 거지.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네. 공작금을 유용한 사건이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퇴출당했지. 그래 어쨌든 우리 민족 내에 공산 세력과 그 다음에 반공 세력 간의 치열한 전투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있었고 예. 그 다음에 해방된 직후에는 네.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고 해방된 직후에 네. 독립국가를 네. 어떤 나라로 만드냐, 네. 공산국가로 만드냐, 할 거냐? 예. 자유민주주의 예. 국가로 만드냐, 예. 이걸 두고 치열한 3년 동안 예. 미군정 당시에 치열한 좌우의 대립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북한은 공산정권으로, 네. 그다음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그다음에 6.25 전쟁 때 다시 터져가지고 네. 이제 내려와가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남한에 있는 모든 거기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냐고요. 북한이 이제 네. 북한군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는데 마을에 딱 내려오자마자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예. 마을에 있는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네. 북한군한테 바로 막 이렇게 환영합니다. 환영 깃발을 흔들고 예.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네. 우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 그 살생부를 좀 명단을 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와 그러니까 잘 잡는 거야. 북한군은 누가 누군지 몰라. 네. 항상 공산주의 세력은 네. 반동 세력이라고 반공 세력을 제거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잘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합니다. 내부자네, 내부자. 내부자.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마을에 서로 간에 이웃끼리 예. 형님 아우 하다가 하다가. 6.25 북한군이 딱 오자마자 막 갈라져 버린 거야. 야. 그 바로 내 이웃이었는데. 이웃이었지. 평소에는 형님 동생 하는 형님 사이인데. 동생 사이였는데 이야. 그러니까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공의하는 말이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예. 6.25 전쟁 때 그 마을에서 사상전을 벌인 네. 그것이 평소 때는 사상이 다른 게 뭐가 문제냐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 돌발하니까 어떤 상황 예. 이제 국가의 통치 네, 예. 질서가 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 죽창 들고 찌르는 거야. 바로 주장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들 두 개의 사상이 다른 두 개의 네. 국민이 싸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바로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피를 흘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한국의 6.25 전쟁 때 그것을 극명하게 다 드러낸 거예요. 언제 단적인 예로 네. 이제 북한군이 있다가 북한군이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네. 죽였는데 그때 항상 그 말에 있는 사람 이용했고 네. 북한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북한군은 없지. 네. 없는데 그때 뭐냐면 마을마다 엄청난 집단 학살극이 일어난 거예요. 북한군이 올라갔는데 그럼 누가 죽인 거야? 그죠? 네. 그러면 북한군 점령기 때 네. 북한군을 앞장섰던 그 이 부역자들 있죠. 좌익들이 네. 북한군이 올라가니까 멘붕 상태에 빠진 거죠. 네. 야, 이거 어떡하지? 북한군으로 따라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빨치산으로 산으로 네. 올라간 사람도 있고, 네. 이런 사람, 그 다음 그 외의 사람들이, 야, 우리가 군이 오고, 경찰이 오고 하면, 우리가 그 3개월 동안 우리가 악행한 것을 보복 당하겠지? 그러면 증언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증거 인멸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때 피해를 받던 사람들, 유가족들을 다 몰살시킨 거야. 야, 진짜 공산당들은. 그렇다고요. 야. 그래가지고 가장 피해를 본 데가 어디냐? 네. 전남 영광군이야. 전남 영광. 그래, 10월달.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일어났고, 네. 한 9월 한 28일, 9일 정도, 28일 날 서울이 수복됐어요. 네. 서울이 되찾아져서,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북한군 올라갔다고. 네. 10월 달, 그 이후에 10월 달에 막 그냥 집단 화살극이, 그 다음에 개울가, 우물가, 방공호,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막 그냥 무대기로 집단 시신이 발견됐는데, 영광군에 가보면 염산교회니 77명 학살, 야월교회 65명 전원 학살. 그 다음에 신안군에도 정도도 그렇고 많은 그런 학살극이 일어났는데 영광군에서만 그때 당시에 한 2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라도 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묻지마 더불어 공산당을 찍는 이런 일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라도 분들. 근데 지금 전라도 분들도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잘 몰라가지고 그냥 집단 심리에 의해 가지고 선동당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광주에서 정률성 공원화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여론조사 공정에서 했는데 정률성 공원화 반대. 이게 찬성보다 11%가 더 많아. 광주, 전남, 전북 주민들의. 그러니까 정률성 공원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더 많다고. 그러니까 알면은 또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 자유민주 싫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야 된다. 비율해보면 압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청년들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선거 구도는 그러냐? 속아서 그런 거야. 속아서 그렇다. 진보란 말에 민주라는 말에 속아서. 속아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모든 해법의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그 진보라는 말과 민주라는 말에 속아 있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을 여하이 그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느냐. 거기에 승부의 관건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책자도 결국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이 책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이죠? 아니요. 1,500원인데 1,200원으로. 1,200원에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요거를 많이 사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특히 자기 뭐 이렇게 자식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은 부모님 아빠 엄마는 또 잔소리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거 하나 딱 주면은 알아서 읽고 이제 깨우칩니다. 그런데 이 책 주고 그냥 주면 안 돼. 그냥 주면 안 되고 용돈도 주고 용돈. 우리 아들은 이렇게 우리 아들 딸은 어떻게 하냐. 아무리 제가 그 분야를 알아도요. 부모가 가르쳐를 들으면 싫어해. 잔소리로 그렇지. 싫어해. 나는 어떻게 하냐. 책을 쓸 때 얘들 보고 용돈 주고 오탈자 봐달라. 그러면 좋네. 그러면 막 오탈자가 불이렇게 알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읽게 돼. 그렇구나.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가르치려면 누구든지 다 싫어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 유충수님, 예, 감사합니다, 유충수님.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게요. 예. 적화로 이끈 문재인 정권. 예. 여기 보면은 적화로 이끈 문재인 정권이라고 예. 되는데, 문재인이가 예. 도대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기 전에 예, 예.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사상관이 무엇이냐, 이게 예. 더 중요해요. 예, 예. 지금 저는 우리가 버스가 예, 예. 어디로 가느냐, 부산으로 가느냐, 목포로 가느냐, 예, 예. 평양으로 가느냐, 예, 예. 그거는 운전사 마음이지. 예, 그렇죠. 그래, 예. 운전사 머릿속에 네, 예.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가 중요해.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예, 예. 이 사람은 어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뭐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예. 이재명을 뽑을 때는 이재명도 뭔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뭔가 목표가 네. 지향점이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우리 국민들은 투표를 할 때 예. 그가 어느 쪽으로 나라를 이끌지를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안 해.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잘생겼다. 뭐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네. 스스로 눈을 찌른 거예요. 아, 스스로 눈을 찔렀다. 사상을 묻지 않았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네. 두 개의 어떤 사상이 다른 국민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내전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그 사상을 꼭 물어야 되는데 선거 때마다 안 묻는 거야. 특히 국민의힘당 이쪽에 사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사상을 물으면 네. 오히려 색깔론 예. 또는 뭐 이런 극우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씌울까봐 네. 묻지를 않은 거야. 아니 요즘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랬더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극우 유튜버가 있는 게 아니냐 또 뭐 뉴라이터가 옆에 있는 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극우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또 매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 표현은 맞는 표현 아닙니까? 맞죠. 예. 맞죠. 근데 지금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한 거는 작년 이제 원래 지구당이 한 9월인가 그때 예. 한번 처음에 발언을 맞습니까? 했고 예, 예. 원래 들어가 6월 28일 날 9일 날, 예, 저기 6월 29일 날 자유총연맹 예, 예. 6월 28일 28일입니까? 네, 자유총연맹 예, 이제 예. 창립 기념식에서 예, 이제 그 이야기를 예, 본격적으로 했고 그다음 8.15 때 예, 더 자세하게 예, 했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거는요 그냥 우연히 툭 던지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상당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이 사상적 체제 대결이 심각하고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해법까지도? 그렇죠.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 틀이 서로 싸우는데 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수 진보라는 이 틀은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라는 말은 예. 앞으로 좀 좋은 세력, 나아가자라는 어떤. 예, 앞으로 나가서 예.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예.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 보수 세력은 진보를 거부하는 퇴보 세력, 수구 꼴통 이렇게 예. 그렇게 의미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진보 보수는 잘못된 것으로 지금 이 정치 전쟁을 하는 건 잘못됐다. 또 좌파 우파도 마찬가지다. 좌파 우파도? 예, 마찬가지. 약간 진보 보수보다는 낫지만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좀, 예. 좌파 안에는 네. 좌익 세력과 자경 세력을 합칭해서 보통 불러요. 그러면 좌익 세력은 반대한민국 세력 맞죠? 그런데 자경 세력은 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기울어져 있다는 거야. 그거는 그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잖아요. 그 예. 사람은 순화 대상이지 척결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사람이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해체하라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진보라 하든 보수라 하든 좌파라 하든 우파라 하든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사람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네. 반대한민국 세력만 빼놓고 나머지는 같이 가자니까 이거는 굉장히 통합적이고 그런 어떤 굉장히
바람직한 네. 어떤 노선인데 네. 문제는 네.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걸 네. 밑받침을 못 해주는 뒷받침을 거예요.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선거가 예. 가까이 오는데 예, 예. 이거 뭐 그 민생 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예. 이제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그 자제를 하는 것은 예, 예.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 우리 국민 자체가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이 상황에서 네. 교육시켜서 바로 잡아놓고 선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고 예. 단지 우리 시민단체는 예. 이 정확한 사상전에 입각해서 우리 그 문제를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처럼 예, 예. 지금 대한민국의 적화의 실상과 잘못 오도된 그런 어떤 이 사상적인 지도들을 바로 잡아주는 노력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시민단체에서 해야 돼요. 시민단체. 정부와 정당은 뭔가 부담이 있잖아요. 네, 지금 예. 중도를 안아야 되고 표를 네. 더 그렇죠. 많이 확장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네. 치고 네.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이걸 네. 도끼질을 해서 그들의 사상적 실체를 완전히 까발려줘야지. 문재인은 예. 간첩이란 그런 또 네. 의혹도 있거든요. 예, 예. 그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네, 예. 그 고영주 변호사가 공산주의자다라고 2013년도에 이 사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네.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 예, 말을 예. 해들어다가 나중에 무죄가 됐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네. 그 왜 운명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뭐 베트남 공산화될 때 희열을 느꼈다. 예.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때 가장 뼈 아팠던 거는 예, 예. 국가보안법을 해체 못한 거다. 아, 뭐 그런 말이에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2012년도 대선 전에 네. 뭘 했냐면은 김대중 그 3주기 추모식에 가서 네. 뭘 하냐. 그 김정은이가 만든 낮은 단계 연방제로 연방제. 통일을 뭐 지향하겠다는 예, 실현하고 예. 싶다는 등 그런 발언도 한 바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2012년도 대선 캐치프레이즈 뭐냐. 사람이 먼저다. 예, 예. 사람이 먼저. 예, 그거는 뭐냐면은 주체사상, 사람이, 그 주체사상의 어떤 그게 변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의식이 깊이 깔려 있고 네, 예. 정권 잡자 말자. 네, 예. 바로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그리고 18년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때. 예, 평창올림픽. 예. 예. 뭐 신영복이를 사상가로서 한국의 사상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아니 올림픽 그 무대 위에서 전 세계를 보고 그 이야기 했다는 거는 이제 나는 커밍아웃한 거라고 보여요. 커밍아웃 할 거다. 예. 그리고 실제 그날 있잖아요. 네, 예. 행사 끝나고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 하고 네, 예. 또 김영남이 네, 그 네. 두 사람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네. 신영복 그 글씨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김영남이가 펑펑 울었다 그러잖아요. 와, 정말 감동해가지고. 수치스럽다, 진짜.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생각이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를 북한을 엄호하는 어떤 그런 외교 활동을 벌이고 예, 예. 그 다음에 국정원 바꾸고 그런 게 엄청나게 아주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네. 좌회전, 우회전을 막 섞어 했거든. 아, 노무현은? 예, 좌회전, 우회전을 막 섞어 해가지고 네. 북한이 기분 나빴다 좋았다 막 이랬단 말이야.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일로매진, 아, 일로매진. 그냥 흔들림 없이 네. 하나의 어떤 그걸 위해서 갔던 그런 정권이다. 그래서 어쩌면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야 문재인 정권 문재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각성된 측면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법 체계라든가 정책이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예, 예. 상태로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무서운 거죠, 무서운 네. 거. 네, 신문고를 올려라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법을 4,025건이 바꾸고 조례 8만 건이나 바꿨다 네, 했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이런 전문가들, 좌파들 다 완전히 공직으로 들어가게 하고 네. 이와 같이 알박해 한 거네. 알박해 해가지고 예. 총체적으로 완전히 네, 예. 그들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한 걸 보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다. 예. 그래서 아. 지금 대한민국이 만약에 예. 제가 볼 때는 예. 김문수 지사가 그랬잖아요. 네. 전 세계 공산화 과정에서 이토록 철저하게 완벽하게 장악한 경우는 없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이 그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뭘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여기도 내가 해놨잖아요. 네. 국민들이 적화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예.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부 다 법 가지고 했잖아요. 네. 헌법 바꾸려고 했다 실패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법률, 조례, 명령 이런 거 가지고 법제화 작업을 또 하니까 네. 아 이거는 국회에 의해서 네. 다수 의결에 따라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 절차대로. 법에 따라서 네. 했으니까 아 이거 법치주의로 한 거잖아. 네. 뭐가 문제냐 그러는 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북한이 공산화될 때도 네. 토지개혁령이라는 네.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예. 토지를 몰수했어요. 25일 만에 몰수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뭐 중요산업 국유화령이라 해가지고 네. 한 80% 이상을 기업들 다 뺏어버렸어요. 법 가지고 했다고. 가지고. 예. 무대뽀도 하지만 법 가지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부가 공사권 될 때도 다 그래요. 헌법 바꾸고 법률 바꾸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지 뭐냐면 일당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네. 막 그냥 뭡니까 막 그냥 저 상대 정당들을 막 제거하기도 하고 네. 막 이런 불법을 자행해서 그렇지 어쨌든 헌법 바꾸고 법률 네. 바꾸고 선거하고 예. 합법적 방법으로 그렇게 공산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 아 이게 합법이라고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게라고 인 거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확 까발려 버리면 네. 이런 세상이 벌써 그렇게 만들어졌나 대한민국이 아마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야, 저는 이 책에서 네.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과 이석기가 공동정부를 하려고 했다. 2012년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네. 그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알려면은 예. 어디서부터 설명이 돼야 되냐면 예. 2001년도부터 설명이 돼요. 예. 2001년도 3월 달에요. 북한에서 지령이 있었어요. 민노당을 통일 전선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라. 민노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예, 민노당. 그 1년 전에 1월 달에 만들어진 민노당이 예. PD 계열이 주로 만들었어요. 주사파 조금 하고. 네. 그런데 그 1년 뒤인 2001년 3월에 네. 북한이 뭐냐면 주사파 보고 민노당 접수하라는 얘기지. NL계가 이제 보고 이 민노당을 접수하라는 지령이 됐는데 그게 바로 민노당을 통일 전선적 정당으로 만들어라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9월 달에 그 전국연합이라고 NL의 어떤 그 전선체인데 거기서 이제 군자산에 있는 보람원 수련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대표자들 한 700명이 모였어요. 군자산. 네, 중국 군자산. 괴산에 있는 괴산에 있는 거예요. 군자산. 네, 모여가지고는 결의를 했어. 그 결의한 주제가 뭐냐?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전망? 예. 그럼 무슨 내용이냐? 하면 3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요거를 이름하여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그러고. 군자산의 약속. 약속인데, 그게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이란 자기들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주사파들 보고 3년, 민노당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당권 잡아라. 민노당이 지금 어쨌든 정식 정당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당권을 장악해라. 3년 만에 당권을 장악해라.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주사파들은 이 제도권 정당은 반대했어. 그때는 반대했다? 네, 반대했어. 그 북한에 또 노동당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합법 정당을 만든다는 안 된다 해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는 뭔가 이제는 합법 정당을 만들어도 될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겠지. 들어가라 그랬어.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해라. 그 다음에 10년의 전망. 10년 뒤에는 정권 잡아라. 정권 잡아라. 정권을 잡아라. 종북 정당 정권을 잡아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2010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대권을 잡으라는 네, 건데, 예, 그럼 2012년도 아니에요. 예, 예. 2012년도 대선을 노린 거야. 아, 근데 왜 2012년 하필이면 대선이냐? 네, 예. 하니까 2012년도는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돌 되는 해요. 이야, 100돌 되는 해에 예.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지령이 내려오고 예. 전부 다 2012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예.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그렇죠. 이정희 그렇죠, 그렇죠. 이때잖아요. 그거지. 예, 예. 자, 그런데 그 과정에 플랜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예, 예. 오랜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당권 3년 만에 당권 잡았어. 당권을 잡았고. 잡았어요. 예, 3년 그런데 만에. 당권 잡고 예. 그때가 2004년도예요. 예, 예.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어. 예. 그래가지고 막 그 KBS, MBC 막 언론에서 막 이거는 막 부당하다고 막 예, 난리치고 예, 해가지고 역풍이 불어서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열린우리당이 그냥 왕창 예, 과반수로 당선해버렸어요. 해버렸어. 예, 예. 그리고 한나라당하고는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예, 예. 그때 민노당이 음. 국회의원 10석을 당선해버려요. 3년 안에 당권 잡아라 했는데 당권 잡았는데 누가? 종북 세력이 잡아놓는데 네. 바로 그때 국회의원 10석을 얻어버리고 아, 진짜 제도권 정당이 예, 돼버린 예, 거죠. 그 다음에 쭉 갔어요. 음. 갔는데 2년 뒤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음. 이석기 그룹. 이석기. 주사파 중에 주사파. 예, 예. 정북 세력을 할 수 있는 이석기 그룹이 음. 민노당의 당권을 탁 낚아채가 잡은 게 2006년도 초예요. 경기동부연합이잖아요. 경기동부연합이 경기동부연합이 그때 이제 2006년도에 민노당의 당권을 민노당의 장악하고, 당권을 장악했다. 장악하고 통진당이 해산될 때까지 그때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석기가 뭐냐면 1심의 간첩단 예, 예. 사건 알죠? 예, 예. 1심의 간첩단 사건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 이석기로 하여금 민노당 당권을 장악하도록 공작한 것이 1심의 사건의 핵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예. 그 민노당에 있는 예. 당직자 300명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예. 북한에서 당대표 누구 시켜라, 사무총장 누구 시켜라, 전부 다 이렇게 지령을 해가지고 경기동부연합이 싹 장악하도록 했던 사건인데 이게 2006년도 10월 달에 네. 김승규 국정원장에 의해서 이게 잡혀진 거예요. 그 까발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는 이제 민노당 내에 막 투쟁이 일어났죠. 네. 간첩하고 이런 막 해가지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진보신당이 나중에 2008년도에 뛰쳐나가면서 네. 종북 세력하고는 정치 네. 못하겠다면 뛰쳐나가면서 결국은 그게 진보신당입니까? 진보신당 나가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뭐냐면 네. 이제 완전히 이석기 그룹이 당을 완전히 먹어버렸지. 와. 그랬던 게 1심의 사건입니다. 예, 예. 자, 그랬죠. 그러면 이석기가 장악했지. 예, 예. 그게 2006년도로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했어. 네. 그런데 2011년도 대선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네. 이제 북한이 왕제산이라는 인천으로 중심에 네. 활동하는 왕제산에다 지령을 내렸어요. 예, 예. 내년 총선 대선을 대비해서 민노당을 음. 통진당으로 확장하라고 지시를 내렸어. 그때 국참당도 넣어라. 이런 데 넣어가지고 국민참여당. 예. 국민참여당도 예. 노무현 때 잘못했는 거 예. 그거 공개 반성시킨 후에 넣어라. 예. 그래 유시민하고 들어간 거잖아. 유시민하고 그때. 예. 그 다음에 진보신당 네. 탈당파도 넣고 해가 예. 이게 이제 파이가 커진 거지. 파이 커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또 지령사항이 뭐냐. 다 북한의 지령이네. 예, 지령이죠. 예. 그 북한의 지령이 통진당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통진당이라 바로 말하지는 않고 통합진보정당을 만들어라 그랬어. 그 다음에 2011년도 10월까지는 만들어라 했는데 12월에 만들어졌으면 2달 늦어졌고, 그 다음에 국참당 넣으라는 말도 있고, 혹시 만들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본사로 문의하라는 말도 있어요. 본사 북한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하면은, 통진당 만든 후에 민주당과 야권연대 하라는 것도 강구하라고 돼 있어. 민주당과 야권연대. 연대. 그런 거에 다 진행이 다 됐어. 디테일하게 내려왔네. 그렇죠. 예. 야권연대 하라는 데인데 그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대로 진행했다.
총선 그 다음 해 예, 예. 2012년도 4월 총선이 있었는데 네. 한 달 전에 3월 달에 국회 그 식당에서 있잖아요. 조촐하게 종북 세력들이 모인 가운데 두 당이 야권연대 결성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예. 양보를 많이 했어. 그때 당대표는 누구냐? 한명숙이야. 한명숙이. 예, 통역당의 예, 옛날에 예, 예. 그 연루자지. 예, 예.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야권연대를 했어요. 네, 예. 해가지고 통진당이 몇 석을 얻어? 13석. 아, 국회의원 13석. 예, 예. 10.3%의 득표율. 많이 220만 표. 220만 표나 얻었어요. 와. 자, 그러면 10.3% 얻는 그 정도의 통진당이 네, 예. 이제 민주당은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당하고 이제 네. 둘이가 딱 연합해가지고 네. 한나라당을 이제 대응하면은 네. 누가 이겨? 당연히 이게 연합 예, 우리가 지지. 지지 당연히. 예, 예.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미 2012년도 대선은 이미 그들이 이제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가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참 천우신조.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사. 그래가지고 통진당 내에 이제 비례대표 이제 선거 부정 문제 때문에 네.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네. 막 거기서 난투극이 네, 벌어지고 예. 했어요. 그때 유시민하고 그래, 막 그랬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일산의 킨텍스에서 완전히 네. 막 머리 끄덩이 네, 잡아 머리 끄덩이 잡아 땡기고 당기고, 한 거 예, 있잖아요. 예. 그때 그 사태 때문에 네. 고소고발하고 이러는 바람에 네. 언론이 막 취재가 돼가지고 네. 아 통진당이 좋은 등당다 민노당이 이제 뭐 있고 뭐 간첩단이 막 들어가고 이래 된 거지. 네. 아 보니까 1심하고도 연결돼 있지 왕재산하고도 연결돼 있지. 네. 그렇게 해서 국민 지지율이 통진당이 10.3%에서 2% 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 몇 개월 가버리니까 네. 문재인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아 야권 연대 안 되겠구나 해서 네. 야구 깨진 거야. 아.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민주당 그냥 단독으로 박근혜 후보하고 붙었는데도 네. 오전에는 문재인이 이겼대.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노인네들이 막 깜짝 놀라가 뛰쳐나와가지고 지팡이 들고 투표소에 가는 바람에 네. 겨우 골든 크로스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이겼다는 거 네. 아니에요. 예. 그럼 만약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석기의 10.3% 이르는 이석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붙어도 박근혜를 이길 정도의 강력한 문재인 후보가 둘이 붙어가 야권 연대를 했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대선이 됐으면 이제 이석기하고 문재인의 공동정부가 되는 거죠. 군자산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대 군자선 약속이 10년 만에 그냥 이석기가 정권 잡는 게 되는 거죠. 이석기가 정권 잡으면은. 그런데 가만히 네. 봐 문재인하고 네. 이석기가 공동정권이 네. 되면은 네.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 같아요? 저는 이석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석기지. 예. 왜 그러냐? 예. 첫째, 예. 북한이 이석기 대에는 북한이 있거든. 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네. 그 당시에는 우리 좌파 단체들이 한 1,500개 정도 됐는데 네. 1,500개 된 단체들이 전부 다 통진당하고 다 연결망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민노총, 정교조, 네. 뭐 그다음에 범민연부터 쫙 그리 돼 있지. 그 당시 좌파다 그렇죠. 시민단체들이. 민주당하고는 연결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진당이 모든 그 지금 좌파 연합 세력을 다 컨트롤하는 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배후에는 북한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혁명 투쟁으로 따지면은 이석기하고 문재인을 게임이 되겠어요. 에이, 문재인은 꼴통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 그런 상황이 됐더라면 이석기의 어떤 정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곧 북한으로 연방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었고 네. 문재인도 그 대선 캐치프레이즈를 뭐 낮은 당 사람이 먼저다 네. 하고 네. 주체 사상을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말 위험한 진짜 상황이었다.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 됐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바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야, 그때 한 번은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었네요. 위기가 이었었는데 그때 국민들이 다 깜깜하게 잠자고 있는 거. 내가 그랬거든. 네. 주변 사람들한테 네. 강의하면서도 네.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다고. 네. 그러면서 했는데도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 하는 거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배후의 사상적인 그런 어떤 공작,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네. 뭐라 그러냐. 나 국군이 용성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밥이나 먹자 그러고.
그렇게. 자, 그런데 지금도 이석기의 소나기의 장악당은 대한민국이다. 예. 지금도. 예, 그렇죠. 지금도라고 하신데 어떻게? 지금. 예. 지금도가 아니고 지금은 훨씬 더. 아, 훨씬 더입니까? 예, 훨씬 아니, 더. 이석기가 깜방에 가고 이제 물론 풀려났지만은 예. 가석방으로 예, 예. 뭐 그런 상황인데 그 군자산의 약속이 지금은 더 심화됐단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아, 어때서? 그때 2012년도에 삐끄럭해가지고 이제 예. 자기들이 이게 좀, 목표는 못 이뤘습니다만은. 네, 예.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민주당을 완전히 사실 굉장히 좌클릭해버렸어요. 아, 더불어 공산당을 진짜 그렇죠. 공산당처럼 진짜 만들었다. 만들었고. 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만큼은 아니었거든. 예. 해놓고. 자, 그 다음 이제 현상들이 쫙 일어나는데. 네, 예.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2012년도 4월 총선에서 이제 예, 예. 부정으로 했지만 국회의원이 예. 됐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지켜 예. 보고 있는데, 네, 예. 2013년도 5월, 네, 예. 예, 이석기가 자기 휘하에 있는 혁명 조직, 지하 혁명 조직, 아로라 그러잖아요. 네, 예. 예, 리보루션 뭐 오가니제이션, 네, 예. 지하 혁명 조직원들을 예, 예. 그 마포, 예. 마포에서 한번 또 저 건지암에서 한번 한 150명, 130명, 150명씩 모아놓고 전체 회합을 했어요. 네, 예. 원래 이 지하 혁명 조직은 뭐 이 세포 조직, 네, 예. 말하자면 2명, 3명씩 점조직. 점조직으로 예,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네. 이게 다 떼거지로 그냥 다 모아놓고 이제 실명도 까고 뭐 그냥 거기서 지령을 받는 거야. 뭐냐 하면 이런 지령을 내리는 거죠. 혁명 어떤 상황이 되면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네. 해화동에 전신전화국을 폭파하고 네. 평택에 있는 유리창구 폭파하고 네. 그다음 철도 뭐 그다음에 전신망 전산망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이거를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거는 아니다 해가 녹음을 해가지고 국정원에다가 이제 제보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지. 네. 그러면 그 상황은 뭐냐면은 이미 이제는 혁명이 무르익었다. 예, 무르익었으니 이제는 이제 곧 그때가 이제 혁명이 이제 곧 일어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뭔가 내밀히 북한과의 어떤 교류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구속이 됐어요. 네. 이석기 구속이 되고 또 그 사건의 여파로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위헌정당 해산으로 해산됐어요. 그게 2014년 12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8년 이상 이제 이석기는 감옥소에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감옥소에 있었으니까 이석기는 이제 끝났구나. 아니라니까요. 이제 더 이제 커지게 된 거지. 더 커지게 됐다. 더 커지게 됐어요. 이석기가 있었지만 그 휘하에 있는 그 혁명가들이 막 똘똘 뭉쳐가 성남, 용인 뭐 이 지역을 이제 아우르면서 바로 이재명과 함께 성남 용인이니까 성남하면 또 이재명. 이재명이죠. 이재명과 함께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넓혀서 그 나오는 돈으로 전국으로 막 다 이제 완전히 지배하게 된 거죠. 이재명과 붙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박근혜 탄핵 때도 가만히 보세요. 그때 광화문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석기 석방하라는 풍선, 있었습니다. 이 곳곳에 이석기 석방하라는 서명대를 막 사인받았는 거 아실 겁니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배후에 이 지금 이석기 그룹이 지금 굉장히 이 배후에 이 박근혜 퇴진 운동 탄핵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런 후에 뭐냐면 지금 어떤 상태로 가 있냐. 이석기 그룹이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이석기 그룹이 이제는 제1당의 배후 조직으로. 그러니까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친명파의 이제 배후 조직, 배후 세력이라는. 친명의 배후 세력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딸들이라고 있잖아요. 개딸들, 이제 이재명을 이제 막 신처럼 모시는. 모시는 막 개딸들. 비명계를 완전히 그냥 겁에 질리게 만드는 그 엄청난, 그러니까 막 당내와 당외가 막 그냥 같이 연합해가지고 당을 지금 완전히 비상식적인 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경기동부, 배후의 경기동부에 있다는 게 이미 정설처럼 돼 있어요. 아, 개딸을 배후 조종하는 개딸들 배후도 개딸들을 되고. 갖다가 막 그렇게 막 만드는 그게 그 배후에는 경기동부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인다. 예, 예. 아,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있고, 이재명이 예. 경기동부 연합 예, 그 그렇죠. 이석기 라인 쪽하고 예, 이미 같이 힘을 오랫동안 합쳐서 그렇죠. 정권을 저기 뭐야 예. 그 시장도 되고 그렇죠. 경기도지사도 되고 그렇죠. 지금 뭐 또 다- 대권부도 되고 예. 당대표도 되고 좀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 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예. 또 뭐냐면 제1당에 이제 완전 주도권을 이제 장악하고 있다고 예, 보여지고 예.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정부를 제외하고 가장 예. 큰 단체는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 110만, 예. 120만. 아, 120만, 예. 예. 박근혜 때만 박근혜 해도 정부 때? 정부 때만 예. 해도 한 50명만밖에 안 됐는데 어, 문재인 5년 동안 이게 떼거지로 이제 비정규직 노조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예, 예. 이제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의 지지 세력들이 대거 몰려 들어가가지고 예, 예. 이제 완전히 이 민노총이 이제 완전히 거대 조직이 됐는데 예, 예. 그거를 경기동부연합이 완전히 이제 단독으로 이제 잡았어요. 단독으로 잡았다. 2020년도 12월 위원장 선거에서 예, 예. 양경수라고 예, 양경수. 경기동부연합 예. 소속인데 예. 이석기 석방 경기행동 대표 예, 예. 이제 양경수가 예. 민노총 위원장이 됐어요. 예, 단독으로 나서서 단독으로.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제 과거 민노총과 또 다른 예, 그런 세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민노총은 16개 산별노조잖아요. 네, 예. 산별노조 안에 그 중에 하나인 음. 전교조만 보자고요. 교육, 전국에 있는 교육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전공로를 보자고요. 네. 전공로, 공무원노조. 예. 자, 입법부 공무원도 거기에 들어있지. 네, 예.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네. 저 제주도까지. 예, 예. 그 다음에 법원노조. 예. 이게 전부 다 그 전공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노조를 그건 이미 뭐 그때 예. 다 이미 그때 노무현 때부터 아마 만들었나 해가 동정을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민노총 민노총에 관한 한은 상권 분립이 없는 거야. 입법부도 그렇네. 그다음에 행정부 뭐 네. 그다음에 이거 네. 사법부까지도 완전히 모든 정부가 민노총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자기들이 연계망이 돼 있으니 예, 예. 자유민주주의 지금 뭐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 또 장악하고 있나? 가장 종북이라서 경기동부위원회를 장악하고. 그것도 또 경기동. 아니 그래 아니 민노총 그거니까. 위원장이니까 그 모든 거 거기에 이제 뭐 그럼 지령에 민노총이 따라 공무원 조직도 장악하고 있고 다 하고 상권을 다 장악하고 다 있는데. 장악 그런 셈인 거죠. 야, 제1당도 거기에 영향권 아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민노총도 그렇지. 네, 예. 그러면 뭐 교육이며 그다음에 기업체며 모든 게 다 그들 손아귀에 있으니 내가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 주요 진지들이 예, 예. 심지어는 선관위까지도 선관위까지도. 예, 민노총 전공로 예, 그 예. 산하에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결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이석기 공화국이네. 그렇죠. 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석기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이석기가 아까 보세요. 2012년도에는 대통령 될 뻔했지. 이번에는 이재명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네. 단독으로 이제는 공동정부도 아니고 단독으로 잡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선돼 버리면은 이재명이를 지가 뒤에서 조종하니까. 그렇죠.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네,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는 옛날에 과거 때는 예, 예. 뭐 어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건전한 어떤 경쟁 체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졌지만 지금은 이제 종북 세력 같은 이석기 같은 그런 그룹들이 이제 주요 정당과 단체를 막 장악하는 지금 진지를 완전히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낭만적인 이제 선거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예. 내년 총선도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죠. 죽느냐 사느냐. 대한민국에 이제는 한 발만 실수해버리면 네, 예.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체제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이제 무너지고 결국은 북한으로 아마 흡수 통일이 될 겁니다. 와, 무시무시한데 내년 총선은 그러면은 이석기 대
이석기 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싸움 되거든요. 그렇게 딱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한 어떤 그 진영이 있잖아요. 줄다리기야. 두 개의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보면 그와 같은 세력이 다 곳곳에 박혀 있어서 그 안에 물론 민주당 안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도 있고 아직 뭐 일부겠죠. 일부 있어요. 비명적이겠지. 비명적이 비명적이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냥 완전히 찍소리도 먹고 숨죽이고 있고 조홍천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질식사할 것 같다. 질식할 것 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은 이제는 개딸당이 다 됐다. 개딸당. 그 다음에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1%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와. 그럼 결국은 더불어공산당은 이제 이석기 당이 되고 진짜 공산당이 된 거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이 전체 당을 다 매도하기는 그렇지만은 일단은 당을 딱 장악해 버리면요. 그렇죠. 이번에 보세요. 이재명 이번에 그 구속된 거 했잖아요. 그때 한 40여 명이 좀 배신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청산한다고 막 색출 작업을 막 했고 했죠. 그래 놓더니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재명 뭐 그 판사 뭐 할 때인가 전원 168명 다 찬성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세력도 하겠지만 이제 막 그 겁을 먹어가지고 완전 다 그러니까 당권을 장악한다는 결국은 지도자가 끌고 가면